안녕하세요. 청렴 전문 강사 이진섭입니다. 오늘은요,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국립인천대학교에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제정을 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107조 원, 또 지방보조금이 한 17조 해서 한 124조 원의 공공재정 지급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 공공재정 환수법을 부정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환수 규정이 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근거가 있더라도 또 제재 수준, 제재 여부, 대상 등이 상이해서 재정 누수에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제정이 됐고요. 또한 913개 공공재정 지급금의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환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138개, 또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21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동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 재정 운영을 나라의 재정 운영을 좀 건전하게,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갖고 있고요. 도대체 공공재정 환수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공공재정에 대해서 부정이익을 환수를 하고 제재를 강화를 해서 투명하게 사용을 하자. 국가 공공재정 지급금을, 또한 지방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공공재정 지급금을,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를 하게 되면 제재 부과금을 2배에서 5배를 부과하자. 또는 환수하고, 환수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재정 부정 청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하자. 이거거든요. 공공재정 환수법이.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 청구 행위를 신고를 하면 신고자도 보호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호상도 하는 그런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은요, 청탁금지법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즉,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우리 법에는 보조금, 보상금, 추경금이다. 시행령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그런 제공되는 금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보면은 노인 장기요양급여라든가 또 유학비, 출산장려금, 청년 수당 등을 이렇게 가지고 공공재정 지급금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2019년도에 770조 중에 약 한 30%에 해당하는 229조 원이 공공재정 지급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부정 청구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하는데, 자, 부정 청구의 유형은 이겁니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또 목적의 사용, 정해지지 않은 규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 청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요. 허위 청구나 과다 청구, 목적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단도 공포하는 이런 제재를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이거니와 이자를 포함해서 부과금도 부과하고 또 고액 부정 청구 행위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부과금을 보면은요, 허위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 청구는 3배, 목적에 사용을 하였을 경우 2배의 이렇게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표는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든가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년간의 그런 명단을 공포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그 법에 맞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정환수법에도요. 부정 청구는 누구나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기관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감사원, 수사기관, 또 공공기관, 감독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따른 신분부장 원상복구 조치도 요구하고요. 전직, 징계 보류 요청도 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허가 등의 잠정적인 유지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함으로써 구제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 신고자의 친족이나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신변보호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 경찰서장을 통해서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강화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신청이지만 보상금을 신청을 하고요. 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공공기관의 그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또는 공익을 증진하였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이런 신고자 보호 규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벌칙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제일 그 신고할 때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또 나에게 신변상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벌칙에서는 특히나 그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게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런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원회의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규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여러분들 공공재정지급금의 그 부정청구 사항이 발생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이 최고인 부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격려 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